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얘기인가요? 아주 설레는 이야기를. 뭔가요? 산유국.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닿을 듯 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 건데 산유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한국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산유국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2000년대 초반에 우리 동해에서 천연가스 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98년에 가스전 시추에 성공을 했고요. 95번째로 전 세계에서. 그만큼 일단 석유 나는 나라들이 이제 많네요. 많죠. 산유국으로 인정이 됐고, 근데 이제 안타깝다라고 하기에는 뽑아 먹을 거 많이 뽑아 먹었어요. 2023년을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더 이상 가스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확한 건 아니죠. 가스는 나오지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중단을 한 거고, 그 산유국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꿈 같은 것들은 지난 정권에서 한번 저희가 대왕고래. 저는 뭐 그게 뭐 누가 발표했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꾸 해석됐지만 그냥 석유가 나오길 바랬어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성공하면 엄청난 사건이다 보니까 다만 처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치성을 좀 많이 띠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비판은 많이 했지만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정말 한국도 산유국의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산유국의 꿈을 가졌던 것은 사실 그 훨씬 이전부터겠네요. 뭐 이 지난 그 한 2년 전이었죠. 이 대왕고래 관련된 이야기도 언론이 엄청 뜨겁게 달궈졌었잖아요. 언론에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어떤 가슴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지난번 대왕고래 때도 어디 가서 그냥 석유가 그냥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 했다가 아주 문매를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 1976년 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76년에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미 그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유신 때이기도 했었으니까 연두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연두 1월 15일이니까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실제 발표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나요? 작년 12월 초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되었다. 라고. 석유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직접. 발견된 양은 몇 드럼 정도의 소량이나 지하 1500m 부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며 키스트의 분석 결과 질이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한 양이 매장되어 있느냐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 기술자와 장비를 도입, 그 경제성 여부와 매장량을 곧 탐사할 것이며 앞으로 4-5개월 후면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날 신문부터 한 달가량 이 얘기가 1면에서 4면까지 계속 대속특필 됐고요. 이 1월 15일이니까 1월 16일자 그 조간신문을 한번 그 들어가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찾아보시면 다들 한국 사람들 만세하고 있는 사진이 메인 기사입니다. 이제 한국도 석유 나온다. 이게 메인 기사였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설레는 일이었고 왜 이게 더 설렜느냐? 1976년 초면요. 1970년대 초반에 1차 석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이미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었던 때에 한국도 석유가 난다? 사람들은 이제 선진국이 되나 보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발표였기 때문에 더 흥분을 했었던 거죠. 뭐 그래서 바로 시추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저 학부 때 저희 경제학과 교수님 한 분이 설명해 줬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교수님 왜 우리 기업들과 우리나라는 맨날 수출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냥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석유 사와야지. 그렇죠. 석유 사기 위한 겁니다. 다. 그렇죠. 그랬는데 석유가 난다니 야
국민들의 열망이 진짜 엄청 흥분했을 거고 사실 뭐 지금도 만약 석유가 터진다고 하면 그럼요. 이게 엄청난 경제 효과일 테니까 예. 당연히 이제 흥분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1976년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네. 한국에 석유가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적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언제예요? 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기록인데 네. 그 기록이라면 어쨌든 사료죠. 네. 그 삼국 사기에 삼국 사기요? 이 기록이 갑자기 떴었던 이유. 네. 사실 삼국 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신라 본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밤에 붉은 빛이 비단과 같이 되어 땅으로부터 하늘에 이르렀다. 예. 그리고 서라벌 동쪽에서 지화, 땅에서부터 불이 붙는 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예. 사실 이거 별로 신경 안 썼던 기록이었습니다. 네. 근데 1976년에 영일만에서 석유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정부로부터 들리니까 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언론에다가 요 기사를 대서특필하면서 사실 삼국 사기에서 신라 시대 때부터 우리는 이미 석유가 났다라는 걸 막 그 이야기하면서 원래 우리는 산유국이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이 이후서부터는 모두가 다 근거 없는 추론입니다. 네. 뭐냐면 이제 서라벌에 20만 가구가 있었다는데 예. 거기에 땔감이랑 이런 거 어디서 구했을 거야. 그 석유가 났으니까 아마 여기서 썼을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추측성 기사들도 막 떠요. 예. 당연히 말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석유의 역사를 쭉 보면 석유의 존재는 다 알고 있죠. 네. 중국도 알고요. 예. 중동도 다 압니다. 네.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게 연료라는 생각은 잘 안 해요. 그럼 보통 뭐로 썼냐? 네. 거의 대부분은 뭐 화장품 만드는데 이제 기름 좀 이렇게 해서 쓰거나 아니면 접착제요. 네, 이런 식으로 썼고 등화용으로 일부 쓰기는 합니다만 이게 연료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당연히 산업혁명 이후고요. 예. 이전에는 석유가 그렇게까지 쓰임새가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시추 기술은 발전해요. 그 이전에도. 예. 근데 그건 무엇을 위한 시추냐면 예. 석유를 위한 시추가 아닙니다. 네. 이때 당시 시추 기술은 소금을 파내기 위한 시추예요. 소금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 사는 거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이 축복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천일제요. 네, 바다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특혜거든요. 네. 근데 바다가 없는 나라들이 더 많아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는 어쨌든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필수품인데.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소금물이 나오는 지역들이 좀 있대요. 암염. 네, 예. 암염을 밑에서부터 물을 퍼올려서 그걸 가지고 네. 이제 소금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한 시추가 발전을 했지 이 시추 작업을 석유를 파기 위한 그 어떤 기술로 썼었던 건 아닌 겁니다. 네, 네. 아무튼 이 두 개가 만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산업혁명 이후로도 20세기 초 이후에나 석유가 중요하다라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걸 먼저 깨달은 나라가 어디냐면 예. 미국입니다. 미국이요. 이걸 군용으로 쓰면 되겠다. 예. 그거를 빨리 파악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인 거죠.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이 석유 보일러 선박 개발에 먼저 성공을 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기술 발전도 있지만 뭐 사실 원래 모든 그 역사라는 게 운이 예. 중요하잖아요. 예. 요걸 한번 굴려서 태워봤더니 예. 잘 타는 거예요. 효율이 너무 좋은 거죠. 사실 석유가 지금까지도 예. 지속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효율입니다. 결국은. 효율. 이 효율이 너무 좋아요. 사실 석탄보다는 석유죠. 석탄을 똑같이 뭐 만약에 한 뭐 10톤 정도를 안고 네. 배에다가 놓고 예. 태우는 것보다 예. 석유 훨씬 작은 양을 들고 가서 이거를 그 연료로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 이 에너지와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효율로 봤을 때 가장 훌륭한 건 당연히 핵이겠지만 그렇겠죠.
핵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위험하기도 예. 하거니와 핵 폐기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대체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석유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는 기본적으로 기름도 있지만 네. 가스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LNG를 가지고 이용을 하는 게 그렇네요. 그 어떠한 그 에너지 효율보다 예. 좋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쓰이는 거고 이거를 발견해내는 게 이제 미국인 건데 예. 미국 안에서도 나오지만 미국에서 나오는 석유를 시추하고 이거를 재가공하는 사업이 미국 내에서 발전을 하면서 예. 중동의 석유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그건 그래봐야 20세기 초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시추 기술, 석유에 네. 대해서는 누가 제일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빠삭한 나라라고 해봐 뭐 다 후발주자고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후발주자고 선발주자는 미국이었고 네. 미국에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거를 먼저 개발하고 이거를 먼저 좀 어떻게 보면은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1차 세계대전이라는 굉장히 좋은 운도 있었지만 네. 이 석유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이 되지 않았다면 네. 지금의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고 네. 싶은데 앞서 1970년대 우리도 산유국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네. 발표하니까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 네. 그때야 당연히 오일 파동도 있고 네. 하니까 석유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석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나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본이 대륙 진출이라고 하는 망상을 꾸게 되는 데는 뭐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석유 찾아 산만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이 석유만 나온다면 예. 훨씬 더 큰 강대국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들면서 만주로 가게 되고 만주에서도 계속적으로 석유 탐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1930년대가 되면은 이 석유를 자급자족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그 총독부에서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 거기에 영향을 받은 식민지 조선인들이 예. 그 마치 금강 그때 캐러 가는 것처럼 예. 석유를 캐러 다니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금강 개발도 마찬가지인데 예. 이건 진짜 좀 독특한 거죠. 이제 광산 개발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광구를 설정을 합니다. 네. 광구를 설정을 하면 거기에서 광구를 파는 것에 대한 뭐 그 독점권을 주는 대신에 네. 대신 네 돈으로 알아서 파. 여기 땅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광구로 나라에서 이때는 뭐 나라라기보다 조선 총독부에서 네. 지정을 해주겠지만 나머지 네가 알아서 돈 네가 알아서 하면 파면 여기서 터진다.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야. 일단 파봐라고 네. 했었기 때문에 조선인들 중에 팔아 다니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를 보면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39년에도 한번 뭐 나오고 예. 40몇 년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그 석유광을 출원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뜨거든요. 예. 그거 이제 조선인들이 그냥 거기에다가 나 한번 파볼래요 신청한 거예요. 당연히 실패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만주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인조 석유 개발에 몰두를 합니다. 인조 석유는 또 뭐예요? 이거는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했었던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천연 석유 대체제인 건데 예. 석탄을 액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공을 해요. 예. 근데 효율이 당연히 나쁘죠. 예. 뭐 석탄보다는 조금 좋을 수 있겠지만 석유보다는 현저히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걸 개발하는 비용을 쓸 거면 석탄 쓰는 게 나을 정도로 너무 효율이 안 나왔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걸 찾으러 나가는 과정이 더 필요했었던 거고 네. 그러다가 중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또 그 동남아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 영국과 미국에게 미운살이 박히게 되고 예. 영국이 미국이 석유 수출을 일본으로부터 금지를 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으로 폭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런 거를 쭉 보고 있으면 만약 이건 진짜 조선이니까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예. 아찔한 상상인데 네. 만약에 일본이 예. 30년대 만주에서 예. 지금 만주에 석유 납니다. 나죠. 만약 그거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발견했으면
진주만까지 안 갔겠네.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식민지 조선이 예. 어떤 현실에 처했을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네요. 정말 아찔한 상상이거든요. 야, 석유 하나가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명운을 그럼요. 갈랐네요. 이때 만약 만주산 석유가 터졌다. 예. 그러면 중일 전쟁까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만주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만주가 갖고 있고 그게 원활하게 그게 되면은 네. 중국과 미국과 영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갔을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유 아찔합니다. 아찔한 상상인 거죠. 네. 자, 그러면 해방 이후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석유 개발한 거는 네. 어떤 시계열적인 흐름이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9년부터 이미 조선인들 식민지 조선인이었지만 조선인들이 석유 캐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해방 직후부터도 계속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예. 석유를 캐겠다고. 예. 그 61년에 한번 쿠데타 터지고 몇 달 만에 석유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 이때 당시 이제 군부죠. 군부를 상대로 또 석유광을 출원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근데 이때 군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 이슈입니까? 그렇죠. 제가 안 그래도 쿠데타에 대해서 말도 많고 이런 시기에 석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걸 해달라. 그래서 이걸 또 대서특필 한번 해줘요. 예. 하지만 당연히 이거 진짜 터졌다면 우리가 다 알겠죠? 예.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게 됐다가 60년대에도 계속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다 실패합니다. 예. 60년대 신문 쳐보시면 흥미롭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석유 캐러 많이 다녀요. 터지면 이제 대박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다 실패를 했다가 1966년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뭔가요? 그게 뭐냐면 유엔 산하에 있었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라고 예. 하는 곳에서 이제 한국 쪽에 네.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예. 여기에 대륙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석유가 많을 것 같은 공간. 공간이 있을 거, 그 추정의 추정이에요. 원래 예. 석유는 그렇습니다. 예. 추정의 추정을 해서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을 만한 대륙붕이 있을 수 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근데 모든 이 시초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 가능성에 투자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미국에 있는 석유 회사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요. 예. 그 중에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인 걸프사가 예. 너네 대륙붕 있다며. 그럼 우리가 한번 파볼 테니까 예. 한번 계약을 한번 해볼래?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박정희 정권이 그걸 또 덥석 묵니다. 근데 이게 협상 조건을 보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걸프사 입장에서도 한 번도 여기가 석유가 나왔었던 적이 없는 공간이고 예. 이 주변에도 나는 곳은 만주 저 위쪽 예. 아니면 동남아 저기 남쪽이에요. 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한가운데 지금 서해안부터 남해안 쪽이거든요. 예. 서해, 남해, 동해 다예요. 사실 이쪽에 대륙붕이 있다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걸프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 조건이 들으시면 굉장히 조금 뭐랄까 엄청 한국 정부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요. 그래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한국 정부 20, 걸프사 80의 비율로 합작법인을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석유 나면 네. 8알은 우리가 가져갈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만 지분은 이대팔로 간다. 그리고 계약 협약을 맺는 구역을 6개로 나눈다. 네. 그다음에 뭐 개발, 생산 기간, 탐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경우 최장 30년을 우리가 계약한다. 이야. 걸프사가 30년 동안 개발 독점권을 갖는 겁니다. 예. 그리고 투자 자금의 하한선도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고요. 예. 석유 가격을 결정하는 것도 내수용, 수출용으로 구분하고 내수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출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분 결정도 다 걸프사에 유리한 걸로 본인들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들이미는데 네.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래요. 도장 찍기 직전까지 갔다가 예. 이게 사실 의회가 필요한 이유거든요. 예. 야당에서 엄청 반대합니다. 이거는 그냥 다 넘겨주는 거다 이랬군요. 당연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계약 조건이다. 예.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게 되면서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도 이거는 야당이 반대해 주는 게 좋았을 거예요. 왜요? 걸프사한테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민주주의 국가야 나름.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꼭 이럴 때만. 그렇죠. 요때는 이제 유신 전이기 때문에. 유신 전이군요. 네, 유신 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66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살짝 거부하는 중에 영국의 쉘사, 그다음에 미국의 텍사코, 쉐브론 이런 데에서도 관심을 갖다가 아까 6개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쪼개서 계약하는 걸로 결국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계약 조건은 이 회사들의 유리한 거는 맞아요. 당연한 수밖에 없는 게 이 회사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파는 거라 어쨌든 본인들이 유리한 입장으로 파기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정도 파거든요. 한 70년대 초반까지도 파요. 72년까지도 팝니다. 그런데 다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1970년에 그 유명한 7광구가 발견이 됩니다. 이때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는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기준에선 이게 당연하다고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7광구 이게 계약이 끝나는 게 아마 올해일 거예요. 올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7광구를 계약을 할 때는 세계적으로 국제법상입니다. 국제법상 대륙붕이라는 게 이렇게 그 지하 그 바닷가 바다 밑으로 들어가도 땅은 바다 밑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육지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쭉 연결이 되면 가장 그 대륙붕이 낮은 지역까지를 여기에서 나는 자원을 그 연결된 곳의 나라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걸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육지가 연결된 곳이니 그건 그 나라 거지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결국에는 법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육지 기준으로 몇 해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때는 지하가 여기까지 다 한국 땅이지라고 봤고 여기서 여기 이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몇 해리까지가 우리 주권이 펼쳐지는 그 석유 주권이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한국 정부가 주장을 했는데 그 7광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여기가 한국이 개발권을 갖고 있는 데라고 거의 공해상이 일본이랑 훨씬 가깝습니다. 일본이 훨씬 가까워요. 맞아. 일본이랑 훨씬 가까운데 이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때는 개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랑 연결된 데서도 봐도 여기는 우리랑 가깝고 육지에서 연결된 걸로 봐도 우리랑 가까운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를 공동개발권을 쥐고 있게 되는 게 이제 7광구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7광구는 아직 그 발견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게 왜 재계약이 중요하냐면 일본은 7광구를 설정한 이후로 탐사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일부러 한국이랑 나눠야 되니까. 여기서 지금 터지는 순간 한국이랑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독자적으로 가서 하잖아요. 그럼 바뀐 국제법상에 의하면 일본이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 개발 지금 시추 작업 안 합니다. 그랬겠네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1976년 영일만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영일만에서 석유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실제로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개발을 한 거야, 못 한 거예요? 뭐가 나왔냐면 한 드럼통이 나왔는데 한 드럼통이 이 드럼통에 들어있는 이 기름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제된 석유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시추를 하는 기계가 옆에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석유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거기서 기름이 새게 들어갔다라는 설도 있고요. 아니다. 실제로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끝나버렸고 76년에 시작해갖고 1년 정도로 팠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참 이 석유가 뭔지 네. 최근까지 석유 나왔다고 하면 대통령부터 본인이 발표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죠. 참 국민들의 열망이 담겨져 있는 물건이네요. 네. 석유에 숨겨진 우리나라의 현대 경제사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